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빠르게 건설하고 국도 7호선 경주 울산 구간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포항으로 자리를 옮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홀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는 동부가 첨단 제조 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의 낙후된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경북의 수건 사업인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정체를 겪는 국도 7호선 경주 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하게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로 이동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제철 보국을 이룬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습니다.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신설 및 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75%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이날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대전, 제주 등 8개 광역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도내에서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 기업을 유치한 포항, 구미, 안동, 상주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포항은 영일만 산단 및 블루밸리 산단 254만 제곱미터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세계적인 2차 전지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주시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는 오늘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정부 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2차 전지 연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는 12km 길이의 지하배관을 매설해 영일만으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전 협의 단계에서 허가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영일만 방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포항시에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포항시가 편의주의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연폐수.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연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뒤 배관을 통해 영일만 바다로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인근 청림동 주민들은 영일만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이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올해 초 영일만 방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포항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청 관계자는 영일만은 반폐쇄성 해역이기 때문에 해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방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영일만 사용을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는 어업인이 아닌 주민들은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에 따르면 의견 수렴 대상인 이해관계자에는 어업인뿐 아니라 주민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지역 도구해수욕장이나 청림해변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도 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림동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블루베리 폐수방류 결사반대한다! 주민들은 포항시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포항시가 당장 내년 공장 가동을 위해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편의주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미리 무방류 시스템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장이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짓고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해수청과 법령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다음 주 중 정식으로 허가 신청을 내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가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염처리수 관련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고농도 소금 성분이 함유된 염처리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주민 민원에 따라 블루벨리 산단에 염 전용 공공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되 설치하기 전에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처리한 뒤 지하관로를 통해 연안 해역에 방류할 방침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 시설을 갖춰 염 처리수를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수질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해 상시적으로 환경을 감시하고 경북도와 합동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대구와 경북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지자체의 명칭 그리고 통합청사의 위치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요. 통합 효과의 핵심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이 꼽히는데 중앙에서 넘겨받게 될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갈등의 뇌관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명칭과 역할 등에서 대구 중심의 통합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통합해서 대구광역시로 하고 그리고 안동에는 북부청사 두고 포항에는 남부청사 두고 500만 인구를 가진 광역시로 하나 만드는 것이 홍 시장이 주장한 대구 중심 명칭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명칭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대구 광역시 대구 직할시를 한다 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큰 집이 우리인데 왜 대구로 하느냐? 명칭뿐 아니라 통합청사와 기능 역시 대구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중앙 권력을 넘겨받느냐 못지않게 어느 지역에 권한과 기능을 둘 것인지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더 문제는 사무실 이치를 걱정을 합니다. 사실 저는 더 큰 지방자치 권한을 가지고 오면은 현재 있는 양시도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로 되는 것은 아무래도 균형 발전이 필요한 북부 지방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주민 의견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구시민은 대구 달서구 신청사와 경북 도청사, 이청사 체제 선호도가 55.4%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민은 두 개 청사 선호도가 대구 시민보다 18%포인트 낮은 37.4%에 그쳤고 경북 안동에 하나의 통합청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32.5%로 두 개 청사 선호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백서에서 경북도민의 경우 대구와 경북 두 개의 청사를 두더라도 대구 중심의 행정통합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명칭이나 통합청사 위치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갈등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 약속이라든지 균형 발전 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만이 예. 주민 동의 과정이 좀 수월해져요. 대구 거는 이제 반대가 좀 많았던 게 그겁니다. 대구에서 거친 세수가 지나치게 경북으로 나갈 수 있다, 유출될 수 있다. 이게 그렇죠.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합치게 되면 단일 지자체 가운데 가장 넓어지면서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로 커집니다.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중앙으로부터 넘겨받고자 하는 새로운 행정 권한과 기능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지역 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주 지역 교통사고가 최근 10년 사이에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주에서 1,1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명이 숨지고 1,670명이 다쳤는데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46%, 사망자 수는 49%, 부상자 수는 52% 각각 줄었습니다. 경주시는 교통사고 다발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함께한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도로 선형 개선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정 30년이 지난 노후 국가산단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 재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백성동의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과 골키퍼 황인재의 선방쇼에 힘입어 코리아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포항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코리아컵 16강전에서 수원 삼성과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승리했습니다. 포항은 연장 전반 2분 수원 전진우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연장 후반 9분 백성동의 프리킥골로 동점을 만든 뒤 골키퍼 황인재가 승부차기에서 결정적인 선방 활약으로 결국 수원 삼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의 터빈이 오늘 오전 4시 28분쯤 자동 정지됐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 2호기가 지난 19일 전력개통 연결 후 출력을 증가하던 중 터빈이 자동 정지됐다고 밝히고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교대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13개 교대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대구교대는 전년의 국어 수학 탐구가 82.5점에서 67.75점으로 14.75점이 떨어졌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등급 이하인 학교는 대구교대, 진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 공주교대, 청주교대 등 5곳으로 전년도에는 한 곳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에 대해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보상 금액은 폐건전지 1,000원, 투명 페트병 500원, 종이팩은 300원입니다.